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직후 최상병 사건 수사자료 경찰청 이첩과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를 모두 취소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속실 혹은 집무실의 내선 번호라는 게 최근 알려지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에 경찰청 이첩 보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다시 불거집니다. 사령관은 저에게 대통령이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경찰청에 제출된 자료를 수거한 8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고 해요.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해임된 후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되는데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간부 8명이 포함되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달리 국방부는 포병 7대대장과 포병 11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4년 3월 4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조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레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4년 5월 2일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특검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후 두 번의 특검이 추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됩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군 관계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검찰로 송치됐지만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 권한이 없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의 행위와 최상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무혐의의 이유였다고 해요. 하지만 유족 측이 경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다시 피의자 명단에 포함해 재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이른바 구명청탁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청탁이나 로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최상병 특검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특별검사의 규모도 전례 없이 커서요. 수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특검으로 쏟아지는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